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여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서울 강남 5성급 호텔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였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트 계산대나 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준석이랑 미쳤어? 중년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붉은 레드와인이 여자의 하얀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에도 튀었어요. 머리카락에도 와인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꿈깨. 정신 차려. 와인에 젖은 여자는 냅킨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와인이 턱에서 떨어지는 걸 그대로 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습니다. 웨이터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때리고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내일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장은 5미터가 넘었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십 년 된 빈티지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테이블보와 은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남자친구 준석과 함께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26살의 서아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블라우스는 이마트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슬랙스도 유니클로 세일 제품이었어요. 가방은 노브랜드 청가방이었습니다. 구두도 3만 원짜리 평범한 로퍼였어요. 머리는 간단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비비크림과 립글로스뿐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준석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강은정은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캘리백, 손목에는 반 클리프의 나펠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귀에는 카르티에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맞춤 제작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도 고급스러웠어요. 두 사람 모두 서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아도 공손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정이 서아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이마트 블라우스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은 노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만 원짜리 구두를 봤어요. 입꼬리가 확 내려갔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정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은정과 정호는 서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석과 서아는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은정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프리미엄 코스로 주세요. 1인당 30만 원짜리요. 서아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30만 원이면 자신의 일주일치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셰프 스페셜 코스로 준비하겠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떠났어요.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서아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장사하십니다. 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장사요? 식품 쪽이요. 구체적으로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은정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정호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시장 좌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서아 씨는요? 마트에서 일합니다. 은정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마트요? 계산원이세요? 네. 은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우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아는 정말 성실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은정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내가 물어볼게. 서아 씨, 시급이 얼마예요? 그건 좀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이긴요. 우리가 가족 될 사람들인데 뭘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시급 얼마 받아요? 15,000원이요. 은정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 15,00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5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어요. 캐비어와 훈제 연어가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포크를 들더니 서아를 보며 말했어요. 이거 한 접시가 서아 씨 하루치 일당인데요. 알아요? 옆에서 정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은정의 질문도 계속됐어요. 부모님 집은 어디예요? 경기도 평택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전세요. 전세금은 얼마예요?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억 5천이요. 은정이 다시 웃었어요. 우리 집 화장실 하나 값도 안 되네요.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정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너 닥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우 스테이크였어요. 은정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다시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 씨,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지방 전문대요. 전문대?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준석이는 서울대 나왔는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알면서도 우리 준석이한테 접근한 거예요? 서아가 포크를 내려놨어요. 접근이요? 네. 준석이 돈 있으니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마트 계산원이 재벌 아들 만나면 뭐가 목적이겠어요? 돈이죠, 돈. 어머니, 준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 조용히 해. 은정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아를 봤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은정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아 씨, 우리 준석이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준석이는 자동차 부품 수출 회사 대표예요. 올해 일본 수출만 80억이고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아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격이요? 네, 격. 마트 계산원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3명이 대놓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은정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은정의 손이 서아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마트 계산대나 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준석이랑 미쳤어?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서아의 얼굴과 블라우스에 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어요.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와인이 흘러내렸어요. 와인 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꿈깨. 정신 차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했어요. 웨이터 3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매니저도 뛰어왔어요.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와인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은정이 소리쳤어요. 정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웨이터가 서아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은정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서아의 팔을 잡았어요. 서아야,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서아가 준석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준석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서아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나갔어요. 준석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은정이 아들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마트 계산원이랑 결혼할 거였어? 시급 15,000원 받는 애랑? 정신 차려. 준석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자리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와인까지 끼얹는 건. 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신 안 볼 사람들인데. 은정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죠. 계산하고 나가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서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의도 근처 작은 원룸이었어요.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는 샤워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뺨이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아가 그 자국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서아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준석에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서아야, 어디야? 전화 받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서아는 문자를 읽지 않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내렸어요.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무 일이 커져버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뺨을 때린 딱이, 얼굴에 쏟아진 와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준석의 당황한 표정, 은정의 비웃음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트 계산원이 재벌 아들 만나면 돈이 목적? 내가 뭘 잘못했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은정과 준석도 있겠죠. 아마 편하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서아가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딱이 맞았던 순간, 와인이 얼굴에 튀었던 순간,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순간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서아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렸어요. 이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비서님, 저예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박준석이라는 사람 있어요. 34살, 자동차 부품 수출 회사 대표요. 이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신 겁니까? 네. 그 사람 회사 거래처 목록이랑 재무 상태, 진행 중인 계약, 대출 현황, 협력 업체까지 전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상세한 보고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아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뺨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평소처럼 8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어제 맞은 뺨은 여전히 붉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가렸어요. 동네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아야, 어제 상견례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시어머니 될 분 좋으시던? 글쎄, 잘 모르겠어.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나갔지만 서아는 휴게실에 남았어요. 다들 나가고 조용해지자 서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비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보고서 이메일로 전송 완료했습니다. 서아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박준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회사명, 설립일 연매출, 순이익, 주요 거래처 목록, 진행 중인 수출 계약, 은행 대출 현황, 협력 업체 리스트,
임직원 명단까지요. 서아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행 중인 핵심 계약 일본 도요타 협력사 자동차 부품 수출 계약, 연간 규모 80억 원, 계약 체결 예정일 2주 후, 계약 성사 시 회사 매출 2배 예상. 서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주요 거래처 현대자동차 협력사 3곳, 기아자동차 협력사 2곳, 일본 혼다 협력사 1곳, 독일 BMW 협력사 1곳. 서아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트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서아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서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비서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 회사가 진행하는 일본 도요타 계약 있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비서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요타 한국 지사장이 회장님과 오래된 친분이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비즈니스 판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평범한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은정 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석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요타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계약만 체결되면 회사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연매출이 2배가 되는 거였어요. 준석이 계약서를 쓰다듬었습니다. 2주만 지나면 돼.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서아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화내면서 말씀드렸어.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봐야겠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준석은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요타 한국 지사와 최종 계약 체결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업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 매출 2배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한국지사 구매팀 차장이었어요. 준석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차장님. 다음 주 계약 관련해서 박 대표님,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사 구매 정책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영업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1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도요타 한국지사 본사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준석이 이메일을 열었어요. 구매 정책 변경에 따라 파워테크와의 계약권은 무기한 보류 처리됩니다. 재논의 가능성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영업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지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준석이 도요타 한국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어요. 네, 박 대표. 지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1년 반 동안 준비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에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사장이 말을 흐렸어요. 다만 뭡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석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현대자동차 협력사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박 대표님, 다음 달부터 납품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준석이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우리 3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갑자기요? 어떤 방침이?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책상을 쳤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다음 날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기아 자동차 협력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분기부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일본 혼다 협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납품업체 재정비 차원에서 계약을 종료합니다. 독일 BMW 협력사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준석이 영업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손을 떼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돈 건가? 영업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준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준석이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 신청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회사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신용 등급 괜찮잖아요. 담당자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주요 거래처 계약 종료 건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다른 은행도 똑같겠죠? 담당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야,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지금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럼 퇴근하고. 언제든 좋아. 제발 한 번만.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보고 싶어. 나 지금 좀 힘들어. 회사 일도 꼬이고.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아야. 바쁘니까 끊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석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석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영업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독일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독점 수입권 계약 해제한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3년 계약 아직 2년 남았는데. 영업팀장이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위약금 지불하고 즉시 종료한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했대요. 준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연락한다. 독일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성과 목표 다 달성했잖아요. 미스터 박, 이건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경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전략 변경이요? 갑자기요? 한국 시장 파트너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후가 됐습니다. 물류창고 임대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다음 달까지 창고 비워주세요. 준석이 항의했습니다. 계약 기간 아직 8개월 남았어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잖아요. 위약금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이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요즘 업계에서 소문 안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박 대표님 회사랑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던데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준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저도 몰라요. 그냥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석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사직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어서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직원 2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남은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월세, 직원 급여, 재고, 대금, 대출 이자, 공과금까지요. 계산해 보니 석 달 안에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준석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게 서아와 상견례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설마. 준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서아 마트.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김서아, 여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석이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김서아, 부동산. 서아가 부모님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했었죠.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그룹 김서아 전무 신규 임명. 준석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서아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준석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 대한그룹이 김태현 회장의 외동딸 김서아 씨를 전무로 신규 임명했다. 김서아 전무는 해외 명문대 부동산학과 졸업 후 MBA를 취득했으며 현장 경험을 위해 최근까지 계열사 유통 매장에서 근무했다.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한그룹은 국내 부동산 개발업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 6조 원 규모다.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준석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도요타의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현대 협력사의 거래 중단, 기아 협력사의 계약 해지, BMW 협력사의 종료 통보, 물류창고 계약 해지까지요. 자동차 부품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그리고 대한그룹은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어요. 물류창고도 대한그룹 계열사 것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 압력을 넣으면 모든 게 설명됐어요. 준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아가 대한그룹 회장 딸이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마트 계산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얼굴에 와인을 끼얹고 뺨을 때렸던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김서아가 대한그룹 회장 딸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사교 모임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은정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이미 7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맨 앞자리를 비워뒀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은정이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몇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근황을 나눴어요. 하지만 누구도 은정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준석이가 요즘 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다 취소됐다면서요?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소문 돌더라고요. 거래처들이 다 손 뗐다면서요?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이 부동산 개발 쪽이라는데 요즘 박준석 씨 이름이 좀 그렇게 돌고 있다던데요.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회사 문 닫는다던데. 은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여사님, 다음 달 자선 행사 때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준비위원인데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여사님이 대한 그룹 회장 딸한테 실례를 했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그 집안 눈치 보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은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우가 답답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한 그룹 회장 딸이었다는 거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은정이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란 말이야? 증거는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상견례 직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준석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뭔 짓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은정이 준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넌 뭐 했어? 왜 제대로 말 안 했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재벌 딸이면 잘해주고 마트 계산원이면 무시하고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야?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석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빚은 5억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은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도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정이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여의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이 골목길을 걸었어요. 작은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준석에게 물어 서아의 집 주소를 알아낸 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 강은정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편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서아가 은정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은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서요? 네. 은정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 뺨을 때리고 와인을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준석이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서아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은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마트 계산원이라는 게 수수한 옷차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뺨을 때리신 거예요. 얼굴에 와인을 끼얹으신 거고요. 은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가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석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서아가 은정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강 여사님 물어볼게요. 네, 뭐든지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서요. 정말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 여사님은 아들 회사가 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겠죠. 은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뺨을 맞았고 와인을 얼굴에 맞았고 제 직업을 무시당했고 제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강 여사님은 그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있잖아요. 늦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은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건데요? 서아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 여사님. 그냥 제 일하면서 제 인생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 준석이 회사 망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서아가 은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은정이 입을 다물었어요. 서아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은정이 뒤에서 불렀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석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 철거가 끝난 날 준석은 텅 빈 공간을 혼자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쓰던 책상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다 끝났구나. 준석이 사무실 열쇠를 관리실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빚은 5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한편 아버지 정호의 사업도 위기였어요. 주요 거래처 4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60%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은정과 준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지금 정리하면 빚은 안 생겨. 준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까지. 정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준석이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살던 집을. 다른 방법이 없어. 2달 후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은정이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명품 가방들은 다 팔았습니다. 비싼 가구들도 처분했어요. 명품 옷들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준석은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망친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6달이 지났을 때 겨우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표가 아닌 평사원으로요. 월급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은정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하던 몸으로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진열했어요. 처음 며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바뀌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여사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사교 모임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은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바빠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진짜 고생하시죠? 은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계산을 마치고 나갔어요. 뒤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니 은정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박 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빚도 갚아가고 있고.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 예전엔 늘 불안했거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명품 하나라도 더 사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 정우가 아내를 봤어요. 이제 알겠어? 뭐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서한은 대한 그룹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박준석 씨 회사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알아요. 아버님께는 여전히 보고 안 하셨습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아가 창밖을 봤어요. 그만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박 씨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서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할 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책상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약혼식 준비 서류였습니다. 이 비서님, 다음 달 약혼식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네요. 서아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회사에 적응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 대리, 이번 분기 실적 좋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봐요. 승진도 고려해 볼게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준석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외제차로 다녔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친구가 공유한 기사였습니다. 대한그룹 김서아 전무, 다음 달 약혼식. 준석이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아가 약혼자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석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됐다, 서아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석은 회사 일로 강남에 나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석이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준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약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아도 준석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아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혼자도 함께 멈췄어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서아를 봤어요. 아는 분이야?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서아 약혼자예요. 준석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민호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석과 서아만 남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 결혼해요? 다음 달이요. 그렇구나. 잘 됐다. 서아가 준석을 봤습니다. 준석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요. 네, 평사원으로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그날 생각해. 어머니가 너한테 와인 끼얹고 뺨까지 때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준석 씨. 뭐,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준석이 서아를 봤습니다. 준석 씨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가 준석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준석 씨. 너도 행복해, 서아야. 서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준석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잘 가, 서아야. 행복해. 한 달 후였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객은 60명 정도였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약혼자 민호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어요. 나 김서아는 당신 장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나 장민호는 당신 김서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준석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김서아 전무가 오늘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서아의 모습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석이 작게 웃었어요. 잘 됐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할 것들. 첫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킬 것.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것.
준석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존중을, 모두에게 예의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